안녕하세요. 하이킹 공공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기사 필기 스피드 암기노트 화학설비 안전관리 파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공정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공정설비 사이의 안전거리는 설비 바깥면으로부터 10m 이상이어야 됩니다. 폭발성 물질 취급하는 화학설비 단위 공정 안전거리 10m 이상이다. 자, 폭발성 물질 취급과 관련된 안전거리 규정 플레어 스택 저장 탱크 사무실 등 다른 건 모두 20m 이상이고요. 단위 공정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공정설비 사이 공정 안전거리는 10m 이상이다. 공정 10 공정 10입니다. 가연성 가스 및 증기의 위험도에 따른 방폭 전기기기의 분류로 폭발 등급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폭발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화염 일주 한계입니다. 화염 일주 한계는 간단히 최대 안전 틈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전기기 기구를 넣는 용기의 접합면 틈새가 길이에 비해서 매우 작을 때 용기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해도 화염이 용기 밖으로 전파되지 않는 최대 안전 틈새가 화염 일주 한계다. 가연성 가스 및 증기의 위험도에 따른 방폭 전기기기 분류에서 폭발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화염 일주 한계입니다. 틈새 화염 가연성 가스가 밀폐된 용기 안에서 폭발할 때 최대 폭발 압력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는 농도, 초기 온도, 초기 압력이 있습니다. 밀폐된 용기 안에서 가연성 가스가 폭발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농도가 진한가, 초기 온도가 얼마나 높은가, 압력이 얼마나 센가, 이런 것들이 최대 폭발 압력에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유속은 아닙니다. 가연성 가스의 유속은 최대 폭발 압력에 영향 주는 인자 아니다. 농도, 몰수, 초기 온도, 초기 압력입니다. 온도, 압력, 농도다. 자, 위험물질, 발화성 물질의 저장법에는 석유나 물속에 저장하는 방법, 안전한 장소에 뚝 떨어져 격리시켜 저장하는 방법과 반드시 햇빛을 피해서 저장해야 되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요. 먼저 나트륨, 칼륨, 리튬은 반드시 석유 속에 저장해야 되고, 피포, 황인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발화성 물질로 물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pH 9의 약 알칼리 정도의 물속에서 저장합니다. 황린은 물속에 저장한다. 그리고 정린, 마그네슘, 칼륨은 반드시 격리시켜 저장해야 되는 물질들이고요. 질산, 은용액과 니트로글리세린은 빛이나 열, 습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실온에서 15에서 30도 정도의 실온에서 햇빛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갈색 유리병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따라서 다이너마이트 제조에도 쓰이는 니트로글리세린을 강산화제 속에 저장한다 하면 X다. 각 물질별로 저장 방법 기억해야 됩니다. 나트륨, 칼륨, 리튬 석유 속에 저장하고, 황인은 물 속에 저장하고, 정린, 마그네슘, 칼륨, 그리고 벤젠 같은 경우에도 산화성 물질과 격리시켜 저장해야 된다. 질산, 은용액과 니트로글리세린은 햇빛을 피해서 저장해야 됩니다. 위험물 또는 가스에 의한 화재를 경보하는 기구에 필요한 설비들로 자동 화재 감지기, 축전지 설비, 자동 화재 수신기 있습니다. 위험물, 가스, 화재 경보기구, 자동 화재 감지기, 자동 화재 수신기, 그리고 축전지 설비 있다. 경보기구예요. 따라서 간이 왕강기가 화재 경보하는 기구다 하면 X 하셔야 되겠죠. 왕강기는 피난기구입니다. 창문 옆에 있는 피난할 때 쓰는 밧줄 도르래를 말한다. 화학설비에서 분체 화학물질을 분리하는 장치와 취급하는 장치, 요 둘로 나눠서 분리장치에는 결정조, 유동탑, 건조기 있고요. 분쇄기는 분리장치 아닙니다. 분리장치에 분쇄기 X, 결정조, 유동탑, 건조기 있고, 분체 화학물질 취급장치에 바로 이 분쇄기, 분쇄분리기, 압출기가 속하게 되겠어요. 분체 화학물질 분리장치에는 결정조, 유동탑, 건조기, 분체 화학물질 취급장치에는 분쇄기, 분쇄분리기, 압출기 있다. 분쇄기는 취급장치지 분리장치 아니다. 기억하십니다. 화학설비의 부속설비라고 하면 사이클론 백필터, 전기 집진기 등 이런 분진 처리 설비가 바로 화학설비의 부속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론 백필터, 전기 집진기, 화학설비에서 필요한 부속설비, 분진 처리 설비고요. 그 외 부속설비에도 이송 관련, 자동차 제어, 비상조치 감지 및 경보, 배가스 처리, 부속전기 관련, 안전 관련 설비, 이런 것들이 화학설비 부속설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 중 화학설비에서 부속설비 찾아라. 사이클론 백필터, 전기 집진기 등 분진 처리 설비와 그 외 이송 관련, 자동 제어, 비상조치 감지 및 경보, 배가스 처리, 부속 전기 관련, 안전 관련 설비들이 화학설비에서 부속설비들입니다. 자, 건설설비의 구조를 구조 부분, 가열장치, 부속설비로 구분할 때 이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소화장치에 있습니다. 건조설비 구조에서 구조 부분에는 철골구 보온판이 해당하고, 가열장치에 열원장치 맞지만 소화장치는 부속설비에 해당된다. 소화장치, 부속설비 알아두십니다.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 어떤 용기의 안쪽 부피,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설비의 경우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해야 됩니다. 위험물 또는 위험물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 그 건조설비가 1세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그 건조설비를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단 건조실을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하거나 건축물이 내화 구조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위험물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설비의 경우 건축물 구조를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해야 된다. 자, 화재 감지기에 있어서 온도와 열을 통해서 감지하는 기구, 연기를 감지하는 기구, 불꽃을 감지하는 불꽃 감지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온도, 열 감지기에 속하는 것에는 정온식, 차동식, 보상식 있습니다. 열정 차보다, 열정 차보 또는 온정 차보, 이렇게 암기해도 되겠죠. 연기 감지기에는 이온화식과 광전식, 이온화식, 광전식 있고, 불꽃 감지기에는 UV, 자외선 센서, IR, 적외선 센서 있다. 사실 화재 감지기의 종류에는 온도 감지기, 연기 감지기, 불꽃 감지기 외에도 차동식 분포형이라든지 정온식 스포트형, 연기 복합형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온도 감지기라고 하면 온정 차보, 정온식, 차동식, 보상식이 있는데요. 정온식 같은 경우에는 감지기에 설정된 온도에 따라 해당 온도가 되면 작동하고요. 차동식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대해서 반응해서 작동을 합니다. 실내 온도가 갑작스럽게 막 올라갔다, 그럴 때 작동하는 게 차동식이다. 연기 감지기는 이온화식, 광전식, 불꽃 감지기, 자외선, 적외선, UV, IR 센서 있습니다. 자, 위험물에 대한 요 반응기의 조작 방식에 따라 회분식 균일상, 반회분식, 연속식으로 반응기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뭐에 따라 나눴다? 조작 방식에 따른 거고, 반응기를 구조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관처럼 생긴 관형, 탑처럼 생긴 탑형, 교반조형, 유동충이 있습니다. 다 형
형 나오다가 갑자기 충이 나왔네요. 관형, 탑형, 교반조형, 유동충, 반응기를 구조 방식으로 분류한 거다. 자, 반응기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인자. 설계 인자에는 부식성 상해 형태, 온도 범위를 반응기 설계 시 고려해야 됩니다. 부식성 상해 형태의 온도 범위지 중간 생성물의 유무를 고려한다 하면 X 하셔야 된다. 반응기를 설계할 때는 부식성 상해 형태, 온도 범위가 고려해야 할 요건이다. 자, 퍼지가 뭘까요? 요 퍼지는 연소되지 않은 가스가 어떤 곳에 가득 차 있으면 점화를 했을 때 폭발할 우려가 있겠죠? 요것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환기시키는 것을 퍼지라고 합니다. 퍼지용 가스를 빠른 속도로 단시간에 다량 송입할 경우에는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소량씩 송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퍼지의 종류에는 사스 진압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사이폰, 스위프, 진공, 압력 퍼지 있다. 퍼지의 종류 사스 진압, 사스를 진압해라. 퍼지입니다. 퍼지 사스 진압. 자, 관, 파이프 부속품 중에서 관로의 방향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품은 바로 L자형의 엘보죠. 그냥 방향 전환만 해준다. 엘보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겨서 팔꿈치라는 뜻의 엘보. PVC관 같은 경우에도 여러 종류의 엘보가 규격화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관의 방향을 변경하기 위한 건 엘보. 물질의 누출 방지용으로서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바로 가스켓입니다. 자, 요 그림처럼 배관에 연결하기 전에 이렇게 물질 누출 방지용으로서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기 위해서 이런 가스켓을 사용한다. 접합면 상호 밀착 가스켓. 관의 지름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관 부속품은 관을 줄이거나 키우거나 이렇게 생긴 부품이 필요하겠죠. 이걸 관의 목 부분을 줄인다고 해서 리듀서라고 부릅니다. 리듀서. 관의 지름 변경 리듀서 쓴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생겨서 요 앞이 300mm라면 나가는 쪽이 150mm다.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리듀서 씁니다. 증기 배관 내에 생성된 증기의 누설을 막고 응축수를 자동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안전장치. 바로 스팀 스트랩이죠. 스팀 스트랩. 이렇게 생겨서 증기 배관 내에 생성된 증기의 누설을 막고 응축수는 자동적으로 아래로 빠지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스팀 스트랩입니다. 증류탑에서 포종탑 내에 설치되어 증기와 액체의 접촉을 용이하게, 증기와 액체 접촉 용이하게 하는 역할은 포종이 합니다. 버블캡. 포종이란 포종탑 내에 설치돼서 증기와 액체의 접촉을 용이하게 한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포종. 사업주가 인화성 액체 위험물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질이 누출되어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류제를 설치해야 됩니다. 방류제란 이렇게 위험물 저장 탱크 주변으로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방, 벽을 말합니다.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콘크리트 구조로 인화성 액체 위험물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 탱크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질 누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류제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자, 공업용 용기에 몸체 도색으로 가스면과 도색면을 서로 짝지어서 바르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가스면과 몸체 도색을 연결시키는 문제, 대표적으로 질소는 회색이고요. 아세틸렌 황색, 산소는 녹색, 수소는 주황색. 요 정도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요. 회질, 질소 회색, 아황, 아세틸렌 황색, 녹색 산소, 주황색 수소다.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이산화탄소, 헬륨, 에틸렌, 사이크로프로판, 기타 가스 모두 회색이고요. 액화 염소는 갈색, 암모니아 백색, 액화 탄산가스는 청색이다. 요것도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피스톤 펌프, 플런저 펌프. 요들은 아주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는 주사기 형태. 왔다 갔다 왕복 운동하는 거 아시죠? 피스톤 펌프, 플런저 펌프, 그 다음에 경막 펌프, 다른 말로 다이어프램 펌프가 포함된 용접식 펌프의 일종들은 모두 왕복 운동을 하는 왕복 펌프에 속합니다. 왕복 펌프의 일종이다. 다음 중 왕복 펌프에 속하지 않은 것은 했을 때 피스톤, 플런저, 경막 펌프, 다이어프램 펌프는 모두 왕복 펌프고 기어 펌프는 왕복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어들이 맞물려서 펌프 작용을 하는 기어의 회전 속도에 비례해서 주기적인 펌핑 작용으로 기계적으로 유체를 이송시키는 펌프를 말합니다. 피스톤, 플런저, 경막 펌프는 왕복 펌프, 기어 펌프는 왕복 펌프에 속하지 않는다. 고압가스 용기 파열 사고의 주요 원인 중에 용기의 내압력 부족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을 때는 용기의 내벽 부식, 강제 피로, 용접 불량 등은 용기의 내압력을 약화시키는 용기 파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과잉 충전이다 하면 X 하셔야 돼요. 용기 자체의 내압력을 부족하게 하는 원인이니까 용기 내벽의 부식, 용기의 재료로 쓴 강제 피로, 용접이 불량하다. 이런 건 될 수 있지만 충전을 과하게 했다고 해서 내압력이 부족해지는 거 아닙니다. 과잉 충전 X다. 고압가스 용기 파열 사고 내압력 부족 원인에는 용기 내벽 부식, 강제 피로, 용접 불량은 해당됩니다. 뜨거운 금속에 물이 닿으면 튀는 현상과 같이 핵비등, 뉴클레이트 보일링 상태에서 막비등, 필름 보일링으로 이행하는 온도를 라이덴 프로스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라이덴 프로스트 효과는 요한 고틀롭 라이덴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인 A Track About Some Qualities of Common Water에서 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효과인데요. 어떤 액체가 그 액체에 끓는 전보다 훨씬 더 뜨거운 부분과 접촉할 경우 빠르게 액체가 끓어오르면서 증기로 이루어진 단열층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라이덴 프로스트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핵비등 상태에서 막비등으로 이행하는 온도다. 이렇게 나오면 라이덴 프로스트 포인트 찾습니다. 약 200도부터 라이덴 프로스트 효과가 시작된다. 자, 달궈진 프라이팬에 물방울을 떨어뜨려 보는 것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라이덴 프로스트 포인트. 핵비등 상태에서 막비등으로 이행하는 온도다. 뜨거운 금속에 물이 닿으면 튀는 현상, 라이덴 프로스트 포인트입니다. 물이 관 속을 흐를 때 유동하는 물 속의 어느 부분의 정압이 그때 물의 증기압보다 낮을 경우 물이 증발하여 부분적으로 증기가 발생되어 배관의 부식을 초래하는 현상, 바로 캐비테이션 현상입니다. 공동 현상이다. 캐비테이션 현상은 물이 관 속을 흐를 때 관 속 어느 부분의 압력차로 인해서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 유동하는 물 속의 어느 부분의 정압이 그 물의 증기압보다 낮을 경우 물이 증발하여 부분적으로 증기가 발생되어 배관 부식을 초래하는 현상입니다. 공동 현상, 캐비테이션 현상이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수화학설비 설치 시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로는 계측장치로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필요하고요. 이상 상태를 조기 파악하기 위해서 자동 경보장치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재료 공급을 긴급 차단하는 장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 동력원도 필요하다.
특수화학설비의 안전장치들, 계측장치로 온도유량 압력계, 자동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 예비동력원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비중계가 필요하다, X. 화재시 긴급대응을 위한 물분무 소화장치 필요하다, 이것도 아니고 이 특수화학설비는 열을 사용하는 화학설비예요. 온도유량 압력계 등 계측장치, 자동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 예비동력원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특수화학설비의 계측장치에는 이 설비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 파악하기 위해서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때 위험물질별 기준량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요걸 외워야 된다. 대표적으로 부탄과 시아나수소 요 두 가지는 꼭 알아두십니다. 이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할 경우 요 특수화학설비에는 반드시 온도, 유량, 압력계 등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바로 부탄은 50세제곱미터, 50세제곱미터 부피 기준이 있고요. 시아나수소는 5kg 무게 기준이 있다. 부탄은 5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시아나수소는 5kg 이상을 제조 취급하는 경우 계측설비, 온도, 유량, 압력계 등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부탄 50, 시아나수소 5kg예요. 자, 그 다음에 1종, 2종, 3종, 4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분말소화 약제 주요 성분과 사용할 수 있는 화재 등급들 연결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1종 분말소화 약제라 하면 주요 성분이 중탄산 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이고요. 화학식은 NaHCO3죠. 중탄산 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은 1종 분말 소화약제다. B급 화재, C급 화재, 식용유 화재인 F급, K급으로도 나타내죠. 요 주방 화재에 쓸 수 있는 게 1종 분말 소화약제, 2종 분말 소화약제는 중탄산인데요. KHCO3다. B급 화재, C급 화재에 쓰이고요. 3종 분말 소화약제는 제1인산 암모늄, NH4H2PO4, 제1인산 암모늄입니다. A, B, C급 화재에 쓰인다. 3종 분말 소화약제, 제1인산 암모늄. 4종 분말 소화약제의 경우 중탄산 칼륨의 요소가 혼합된 건데요. 중탄산 칼륨, KHCO3 플러스 NH2, 2CO 요소가 혼합된 형태입니다. B급 화재, C급 화재에 사용된다. 따라서 우리 시험은 A, B, C급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A, B, C급 3종 분말 소화약제죠. 화학식으로 NH4, H2, PO4 제1인산 암모늄 찾으셔야 되고요. 다음 중 메타인산 HPO3에 의한 소화 효과를 가진 분말 소화약제의 종류는 하고 물었을 때도 인산 들어가니까 3종 분말 소화약제다. 이렇게 고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1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탄산수소 나트륨 이렇게 한글로 나올 수도 있고 NaHCO3 이렇게 화학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화학식을 적고 읽을 수도 있으셔야 된다. 자, 1종 분말 중탄산 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 3종 분말 제1인산 암모늄, 4종 분말 중탄산 칼륨 플러스 요소입니다. 자, 할론 소화약제. 할론인데 하론이라고 우리 시험에는 보통 적고 있어요. 하론 소화약제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하론 쓰고 뒤에 숫자 4개가 붙는데요. 차례대로 탄소의 개수, 불소의 개수, 염소의 개수, 브롬의 개수가 차례대로 적혀 있는 겁니다. 따라서 CFClBr, CFClBr 요 순서로 할론 1301, 할론 1301이다. 탄소 개수가 1개고 불소 개수가 3개, 염소 개수는 없죠. Cl은 빵, Br이 1개인 할론 1301. 그 다음에 할론 2402라고 했을 때는 CFClBr, CFClBr 이렇게 적어보시고 탄소 C가 2개니까 2, 불소 F가 4개니까 4, 역시 Cl 없으니까 빵이고 브롬 Br 2개니까 2 이렇게 적어주면 할론 2402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는 CF3Br 요 소화약제의 할론 번호를 옳게 표시한 것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CFClBr 요것만 암기하시고 그냥 적어주면 되죠. C가 1개니까 1, F가 3개니까 3, Cl은 0개고 Br은 1개네요. 할론 1301이다. 자, 또 다른 형태는 할론 소화약제 중 할론 2402의 화학식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CFClBr 이렇게 적어놓고 C가 2개, F가 4개, Cl은 없으니까 지우고 Br은 2개니까 2. 따라서 C2F4Br2 요게 화학식이 되겠죠. 요걸 보기에서 찾아주면 된다. 아시겠죠? 하론 번호 해석하는 문제 요걸로 종결 짓습니다. 자, 물을 사용해서 불을 끌 때 물의 소화력을 높이기 위하여 물에 탄산칼륨 K2CO3와 같은 염류를 첨가한 소화약제를 물의 소화력을 강화했다. 강화액 소화약제라고 합니다. 강화액 소화약제. 뭐를 첨가해서 강화시켰다? 탄산칼륨. 탄산칼륨과 같은 염류, 강알칼리성 염류를 첨가해서 화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소화약제로 만든 것이 강화액 소화약제입니다. 자, 제3류 위험물 중에 금수성 물질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는 자, 적응성이 있다. 요런 말은 사용할 수 있다. 요렇게 바꿔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용성이 좋다. 바로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기가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에 대하여 화재 발생 시 사용 가능한 효과가 있는 그런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자, 3류 위험물 중 금속성 물질이라고 하면 철분, 마그네슘, 기타 금속분 등이 되겠죠. 요런 금속성 물질은 직접 주수 소화했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물분무 소화 설비를 사용할 수 없고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기를 사용합니다. 3류 위험물 중 금속성 물질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기가 적응성 있다. 자, 미국과 일본에서 개발된 소화약제 시스템, 미국의 IG541, 일본의 IG100 요 시스템이 어떤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요거 시험에 등장합니다. IG541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52%, 아르곤 40%, CO2 8%,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가 혼합된 약제 시스템이고 이렇게 세 가지인 이유는 8%의 CO2가 화재 시에 숨을 잘 쉬게 도와주기 때문이고 40%의 아르곤은 기체 비중을 조금 무겁게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미국 안술사가 최초로 개발한 불활성 기체 소화 시스템 중에 최초로 이너진 시스템으로 상품화된 IG541, 질소, 아르곤, CO2가 혼합된 형태고 IG100의 경우에는 일본 노미사와 고아츠라사가 협력해서 개발된 시스템인데요. 중요한 건 100% 질소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하다. 우리 시험에서는 소화약제 IG100의
구성 성분을 물었습니다. 바로 100% 질소다. 이것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단답형 문제로 나왔다. IG100은 100이니까 100% 질소, IG541은 50% 정도의 N2, 40% 정도의 아르곤, 10% 정도의 CO2다.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겠어요. IG541과 IG100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